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정이용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팀 5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에 대해 핵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공정이용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경영학적 시사점을 다루려고 합니다. 공정이용이란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비평, 교육, 학술 연구, 뉴스 보도 등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주로 인정되며 다음 네 가지 요소를 만족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인 저작권법 제35조의 5는 미국의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를 모델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판례는 공정이용 판단의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이용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 저작물과 다른 새로운 표현이나 목적을 나타내도록 변형했는지 또는 공익적이거나 비상업적인 목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를 고려할 땐 사실적 저작물인지 혹은 이미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을 가려냅니다. 또한 원 저작물에서 이용된 부분이 양적 혹은 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역시 공정이용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이용된 양이 많거나 중요성이 클수록 인정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이용이 원 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시장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 저작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적을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앞선 공정이용의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첫 번째 사례는 인공지능 학습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바로 거대 언어 모델 클로드를 개발 및 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과 출판 저작권자 3명 간의 소송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엔트로픽이 언어 모델 클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약 700만 권의 책을 학습 데이터로 무단 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AI에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원고인 저작권자들은 창작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복제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엔트로픽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이용의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되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공정이용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법원은 AI 학습의 결과물이 원 저작물과 다른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를 나타내도록 변형되어 이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AI 학습 결과물이 복제나 대체가 아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적인 용도라 판단했습니다. 비록 엔트로픽이 영리기업으로 상업적인 목적을 가졌지만 변형성의 정도가 큰 점을 들어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둘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법원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경로, 즉 중고도서를 구입해 스캔하는 것을 통해 LLM을 훈련했을 때 이것이 기존의 책 판매나 라이선스 시장을 실질적으로 대체한다는 경제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역시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픽이 합법적 경로만을 통해 AI를 학습한 게 아니며 원 저작물의 표현이 복제 출력된다면 이에 대한 보완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판결은 저작권이 있는 태그를 AI 학습에 사용한 데 대해서는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약식 판결을 내었습니다. 이 판례는 AI 훈련용 저작권 자료 사용에 대해 AI 학습 단계에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당사자는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 웨스트로우를 운영하는 톰슨 로이터와
AI 기반의 법률 검색 엔진 개발사 로스 인텔리전스입니다. 사건은 로스가 자사의 AI 법률 검색 엔진 학습을 위해 웨스트로우의 판례 요약문인 헤드노트를 기반으로 한 벌크 메모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발생했습니다. 이에 톰슨 로이터가 표현의 복제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일었습니다. 사건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톰슨 로이터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법원은 양측의 판결을 일부 기각했습니다. 이후 2024년 판사는 기존 판결의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2025년 법원은 로스의 헤드노트 이용에 대해 복제 및 명백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며 톰슨 로이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인 톰슨 로이터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들은 자사의 헤드노트는 창작적 편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로스가 이를 복제하고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로스는 헤드노트를 자사의 검색 엔진 학습에만 내부적으로 이용했으며 검색 결과에서도 헤드노트가 아닌 판례 원문만 제공된다는 점을 근거로 중간 단계 복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해당 저작물 이용권이 공정 이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공정 이용 4요소를 적용하고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해서는 법원은 양사의 서비스 목적과 기능이 사용자에게 법률 검색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저작물 이용은 변형적 이용 정도는 낮고 상업적 이용 정도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웨스트로우의 헤드노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서는 편집 과정에서 저작권 판단이 개입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이용된 부분의 비중 및 중요성에 대해 법원은 로스가 헤드노트의 핵심 부분을 대규모 복제했다고 보았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잠재적 AI 훈련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로스의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서 공정 이용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최초의 미국 사례로 향후 AI 관련 소송의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선 두 사례에서 차이를 만든 핵심 판단 기준은 변형적 이용과 시장 대체성입니다. 변형성은 높이고 원 저작물 시장 잠식 가능성은 낮춰야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세 가지 차원에서 내부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불법 데이터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데이터의 출처를 검증하는 데이터 출처 관리 체계를 내재화해야 합니다. 둘째, 경쟁시장 대체 우려가 있는 서비스는 따로 관리해야 하며 셋째, 기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AI 학습의 변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희조는 삼각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제안합니다. 데이터 부서의 출처 검증, 엔지니어링 부서의 변형성 확보 노력, 그리고 법무 부서의 시장 대체성 분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기술의 의사결정 초기 단계부터 법무부서가 반드시 관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만 성공적인 AI 제품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팀 5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